자, 이어서 150페이지 3번 함수 입력하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용품 구매 품위서라는 제목을 집어넣고요. 거기 150페이지에 초록색 01번처럼 여기 화면 참고해가면서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줄 때 날짜 데이터는 우리가 날짜 데이터는 집어넣을 때 지금 2020년이니까 만약에 10월 16일 이렇게 집어넣으면 2020년이 들어갈 거고요. 연도까지 같이 집어넣고 싶으면 슬래시를 이용해서 10월 16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고, 또는 얘를 하이펀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날짜 데이터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형식으로 셀 서식에서 바꿔서 볼 수가 있죠. 날짜 찍어보면 이렇게 뭐 요일 있는 애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자를 쓰시는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뭐 사용자 지정을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구입처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그죠? 그 수량과 단가가 있으면 금액을 계산하고 최종 금액 계산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 데이터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6개 정도가 있죠, 그죠? 일단 번호부터 넣어보죠. 1번, 2번 이렇게 집어넣고 채우기 핸들 잡고 쭉 드래그하면 19번까지 들어가네요. 그죠? 19개의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기 분명히 뭐 파일 철, 자, 단위는 박스 단위고요. 박스 단위고 수량은 5개네요. 그죠? 그리고 단가는 9,900원이래요. 자,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색 마크네요. 흑색 마크. 단위는 박스 단위고요. 수량은 5개. 단가는 3,400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는 해주고 이 친구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계산이 쭉 되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금액은 뭐 가능하면 콤마를 찍어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했었는데요. 원래 숫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길이라면 가운데 정렬을 해서 좀 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심표 스타일로 바꿨더니 여기에 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기 기호로 표시가 됐죠. 그죠? 0인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 심표 스타일을 누르면 해계라는 범주에 어떤 그걸로 잡혔네요. 그죠? 근데 사용자 지정에 가서 보면,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좀 보죠. 자, 확대해서 보면, 자, 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세미콜론이죠. 그죠? 아이고, 요게 세미콜론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세미콜론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양수 값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값, 여기가 0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그 문자열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양수 값은 우리가 그 천단위로 구분 기호를 짓고 0인 경우에 0을 표시를 해주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라는 소리죠. 그죠? 네, 마이너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 단위로 구분 기호를 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요걸 보면 돼요. 0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주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0인 경우에 아무것도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비워두면 샵을 써주면 되죠. 그죠? 샵을 써주면 0인 경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겠죠. 그죠? 샵만 써주고,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죠? 뭐, 이렇게 그냥 빼기 기호가 나타나게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0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뭐, 셀 서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뭐, 음수, 양수, 0 이런 거 그냥 제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라는 거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0이 있는 경우에 0을 표시를 해주라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죠. 이렇게 하면
예, 0이 있는 경우 0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죠. 그죠? 0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어디 갔냐. 여기에, 예, 여기에 샵을 집어넣어주면,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0인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합계를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별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는 하고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뭐 합계는 썸 해주면 되겠죠. 그죠? 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총 합계가 표시가 되고, 뭐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뭐가 되는지. 흑색 볼펜이 있네요. 흑색 볼펜. 자, 흑색 볼펜은 박스 10개. 단가가 2,400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금액이 표시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합계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품위 문서에 한 가지 되게 쉬운 뭐 함수라고 우리 서브 함수를 썼어요. 그죠? 굉장히 쉬운 게 들어갔고, 여기 들어간 수식도 굉장히 뭐 아주 심플한 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 정도 문서는 사실 엑셀로 안 만들어도 되죠. 그죠? 한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예, 한글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엑셀로 만들어도 그게 문제가 없는데, 엑셀로 만들 때는 이런 좀 부담이 있고 하니까 한글에서 만들어도 되고, 뭐 엑셀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자, 만약에 금액을 우리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량하고 단가만 나왔다.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 근데 우리 합계를 구해야 된다. 그럼 뭘 쓰면 되죠? 뭘 쓸 수 있을까요? 각 라인에 있는 얘네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합쳐주는 애 썸 프로덕트를 쓸 수 있죠. 그죠? 금액 부분이 없어도 수량과 그 다음에 여기 단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해주면 총 금액, 왜 밸류가 나오죠? 뭘 잘못했나? G32.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저게 돼 있어서 그래요. 뭐죠, 이거? 셀 병합이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셀 병합이 돼 있으니까 이게 H열이 되겠네요. 이거를 H1로 바꿔보겠습니다. H.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계산이 되죠. 그죠? 셀 병합이 돼 있을 때는 요 셀은 H14셀이에요. 우리가 I14셀까지 값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표되는 거는 H14셀이 돼요. 그래서 H열 전체를 드래그를 해줘야 되죠. 그죠? 요게 H14에서 H32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I32로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부분이 만약에 없더라도 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총 합계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을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썸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거를 엑셀로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걸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쇄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A4 용지가 아마 기본 규격이고 거기다가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출력될 거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도 물론 뭐 글자나 모양은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만 한 종이에 얘가 다 출력될지 안 될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파일에 가서 인쇄에 가보겠습니다. 인쇄에 가보니까 요렇게 출력될 거야 라고 보여주죠. 그죠? 요렇게 출력될 거야는 다 출력이 지금 안 된 상태죠. 지금 오른쪽에 금액도 잘려 있고요. 심지어 4페이지까지 분할이 되어 있네요. 지금 끝에가 조금 잘려 있고, 오른쪽은 이만큼이나 지금 잘려 있고요. 아랫부분에 또 잘려 있고, 그래서 총 4개의 페이지로 구분이 된다. 그죠? 이랬을 때 하나의 페이지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방법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를 이제 글자를 좀 줄이고 이 폭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지금 요 점점점점 선이 아까 안 보이던 선이 하나 보이죠. 그죠? 요 회색 선. 여기도 회색 선이 보이죠. 그죠? 이게 페이지 구분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걸로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진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나눠질 거예요. 인쇄를 하면.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집어넣는 거는 얘네들을 줄여가지고 한 페이지를 집어넣는 건 사실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인쇄 미리 보기에 가서 보면 얘를 페이지 설정에서 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지금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자동 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시트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한 용지 너비에 한 용지 높이, 그러니까 한 장에다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지가 딱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주죠. 그죠? 지금 아래쪽으로는 지금 좀 너무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게 한 요 정도 드래그해서 높이를 좀 맞춰주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에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될 거야 라고 지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세로 방향으로 너무 길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인쇄를 보면 거의 한 페이지에 알맞게 균형 있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쇄 미리 보기 오른쪽 하단에서 요 여백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여백이 표시될 거야 라는 걸 알죠. 그죠? 요 부분이 위쪽 여백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머리걸 부분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머리걸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만들면 되고, 자, 얘가 종이에 딱 가운데 페이지에 인쇄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여백 가서요. 여기 가로 세로 해주면 얘가 딱 가운데 이렇게 인쇄가 되게 그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인쇄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인쇄를 했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이 문서에서 이 내용부터 좀 글자 크기를 조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문서를 만드는 게 한글로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수식은 아주 유연하게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문서 이런 특히 표 문서를 만들 때는 조금 한글보다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품위서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추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산서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부가세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 아까 초두에는 말 못했었는데 그 146쪽에 보면 매입 매출장이라는 그런 문서도 있네요. 그죠? 그거까지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